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 이야기의 초보 유튜버입니다. 오늘부터는 오래전에 배낭을 메고 중국을 돌아다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 차례에 걸쳐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 거주할 기회가 생겨 이를 계기로 혼자서 배낭을 메고 중국을 여행한 바 있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혼자 여행을 떠날 때는 중국어도 잘하는 편이 아니고 또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어 두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행 도중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많은 짐을 들고 움직이는 데 따른 불편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신감과 요령도 생기고 재미도 쏠쏠하여 이후 여러 차례 혼자서 거의 중국 전역을 여행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중국을 여행할 때에는 가끔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기차를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지금은 고속열차가 많이 생겨 기차 여행도 편리해졌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고속열차가 많지 않아 이동할 때는 기차 타는 시간이 10시간 내지 20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었습니다. 한편 장시간의 기차 여행은 지루한 면도 있지만 옆자리에 있는 승객들과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죠. 저도 여러 차례 옆자리 분들의 도움으로 여행지에서 차편을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의 처리도 수월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도시에는 우리나라 사람 또는 우리와 같은 민족인 조선족들이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대부분 있고 또 여행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언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또 지금은 중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중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지역을 나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홀로 중국 여행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2010년 5월에 산동성 칭다오를 떠나 운남성의 쿤밍과 쉬상반나, 귀주성의 시니, 안순, 꾸이양 그리고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을 거쳐 장강 크루즈 여행을 한 다음 최근 코로나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우한까지 18일 동안 여행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여행의 첫 목적지는 운남성 남쪽에 있는 쉬상반나로 정하였었습니다. 쉬상반나를 가고자 한 이유는 당시 중국 광서사범대학 출판사가 펴낸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개장소라는 책에서 풍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의 어뜸으로 쉬상반나 열대우림을 적시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쉬상반나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비행기로 운남성 성도인 쿤밍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첫날 저녁 7시 반에 산동성 칭다오에서 운남성 쿤밍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하고 쿤밍에서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차마고도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집에서 묵기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조 선생이 쿤밍공항에서 비행기가 도착하는 밤 11시에 픽업까지 해주기로 사전에 약속을 해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칭다오 공항에서 7시 반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사전 예고 없이 1시간 반 연발하는 바람에 급히 쿤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인한테 전화 연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국내선의 경우 연발을 하거나 탑승구가 바뀌어도 안내방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죠. 하여간 밤 12시 반이 넘어 쿤밍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조 선생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로 가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쿤밍에 있는 조 선생은 지금 쉬상반나의 기온이 섭씨 36도 내지 40도를 오르내려 무척 덥다면서 쉬상반나 여행은 겨울로 미루고 운남성의 다른 곳으로
여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운남성에는 따리, 리짱 등 유명 관광지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들 장소를 모두 가보았고 또 달리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당초 계획대로 시상반나를 다녀오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만 내일 당장 시상반나로 떠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쿤밍에서 가벼운 여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일어나자마자 오늘 여행지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쿤밍에 있는 유명 관광지 중 성림이나 원통사, 치효공원 등은 이전 여행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는 일단 석회암 동굴지대인 구향풍경구, 즉 구향동굴을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향동굴은 쿤밍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가야 하는데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현지 여행사의 1일 투어를 신청해서 따라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중국 여행 경험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관광지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반면 단체 여행을 가면 값싸게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일 투어를 하는 여행사를 물색해 보니 쿤밍의 여행사는 주로 쿤밍 역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쿤밍 역전으로 가서 여행사를 찾아가는데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따라오면서 어디로 여행 갈 것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구향풍경구로 갈 예정이라고 대답하니 구향풍경구 1일 투어는 120위안이라고 하면서 여행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라 일단 길가에 있는 음식점에 들려 5위안을 주고 만두를 시켜 아침으로 먹은 다음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줌마를 따라가 구향 1일 투어를 120위안에 예약하였죠. 당시 구향동굴 입장료는 100위안이 넘었기 때문에 입장료만으로 전체 여행 경비를 충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또 이 여행사에서는 시상반나로 가는 3박 4일 여행도 하는데 여비가 580위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상반나 타이족 자치주의 주도인 징홍까지 왕복 버스비만 해도 400위안이 넘는데 거기에 입장료 3박 4일의 숙식비를 감안하면 여비가 엄청나게 저렴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국내 여행 상품은 값이 엄청 싼 대신 손님을 가득 채우기 위해 출발 시간을 임의로 늦추기도 하고 경로를 바꾸는 등 행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구향동굴로 가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는 출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출발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곧 떠난다고 하죠. 곧 떠난다는 차는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출발하였는데 그것도 곧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물건을 파는 상점이나 절에 들렸다가 갑니다. 이곳저곳 끌려다니다 보니 배는 고파오는데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은 절에 들려 향도 피우고 시주도 한 뒤 절에서 해결하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 여행사뿐 아니라 다른 여행사도 다 절에서 얻어먹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원래의 여행 목적지인 구향 풍경구에는 오후 2시에 도착하여 오후 4시까지 2시간 정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협곡에서 보트 투어도 하고 구향동굴 내부를 구경하였습니다. 구향동굴은 규모도 클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계단식 논처럼 생긴 신전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구향동굴 구경을 마친 다음 쿤밍으로 돌아왔는데 쿤밍에 도착한 뒤에도 곧바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 파는 곳으로 가서 각종 약을 사게 한 다음에야 아침에 승차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인질로 잡혀 있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쿤밍역전에서 버스에서 내리니 아침에 일일 여행을 알선했던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 시상반나로 가는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라고 못 살게 그랬습니다. 일단 집에 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내일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일일 관광을 마치고 부근에서 저녁을 해결한 다음 숙소로 돌아와 주인장하고 앞으로 여행에 대해서 다소간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